여러분,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이것. 사실은 귀한 효능을 다 버리고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건강에 좋다고 챙겨 드셨죠? 눈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고 뇌에도 좋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드시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냉동 블루베리입니다. 보랏빛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에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건 이미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 방향입니다. 10명 중 8명은 냉동 블루베리를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효과를 조금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좋은 성분의 80% 이상을 그냥 날려버리거나 심지어 독이 되는 조합을 아무 의심 없이 드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기는 습관인데 그 방법이 틀렸다면, 매일 아침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효과는 거의 없었다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압이나 혈당이 걱정되기 시작한 분들, 눈이 흐릿해지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 중에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내용이 찾아볼수록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냉동 블루베리가 왜 생과보다 흡수 측면에서 유리한지. 그 이유가 생각보다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 안토시아닌 흡수를 3배 높이는 황금 조합 3가지. 세 번째,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조합 3가지와 보관 해동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2가지. 그리고 이 내용 다 보고 나시면 오늘 저녁 냉장고 앞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준 하나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신선한 게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냉동식품이라는 말 자체에 왠지 영양이 덜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블루베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블루베리를 냉동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이 얼면서 팽창합니다. 이 수분이 안에서 부풀면서 블루베리의 세포벽을 밀어 파괴합니다. 마치 우리가 딸기를 얼렸다가 해동하면 물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세포벽이 깨지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바로 그 세포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생과일 상태에서는 세포벽이 온전합니다. 소화 과정에서 안토시아닌이 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냉동한 뒤에는 이미 세포벽이 파괴된 상태라 우리 몸이 흡수하기 훨씬 쉬운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식품과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 냉동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생과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생 블루베리는 수확 후 빠르게 품질이 떨어집니다. 유통 과정에서 며칠이 지나면 폴리페놀 성분이 분해되기 시작하는데 냉동 블루베리는 영하에서 보관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제철이 아닐 때 마트에 놓인 생 블루베리보다 제때 냉동된 블루베리가 오히려 영양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냉동이라서 덜 좋다는 건 블루베리에 관해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조건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찾아보면서 반복적으로 나온 황금 조합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올 금지 조합과 합쳐서 오늘 드리는 기준이 됩니다. 황금 조합 첫 번째, 플레인 그릭 요거트. 안토시아닌은 장에서 흡수될 때 단백질이 함께 있으면 흡수가 더 안정적으로 일어난다는 연구 내용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안토시아닌을 장 점막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일종의 운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1.5배에서 2배 높습니다. 유청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릭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내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장 점막 상태가 좋을수록 폴리페놀 흡수도 더 잘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라도 설탕이나 과일 시럽이 들어간 가당 제품을 고르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분이 많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러면 애써 드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혈당이 만들어낸 활성산소를 잡는 데 소모되어 버립니다.
눈이나 혈관을 지키는 데 써야 할 항산화 능력이 정작 다른 데 쓰이는 구조가 되는 거죠. plain, 무가당 그릭 요거트. 이게 포인트입니다. 황금조합 두 번째, 견과류 또는 씨앗류. 블루베리에 있는 항산화 성분 중 일부는 지방이 있는 환경에서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지용성이라는 건 기름기가 옆에 있어야 녹아서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아마씨, 치아씨드, 호두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 씨앗류를 함께 드시면 지방이 매개체 역할을 해서 흡수가 더 잘 된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양은 적어도 됩니다. 아마씨 한 티스푼 또는 호두 대여섯 알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한동안 냉동 블루베리를 그냥 한 좀씩 드셨는데 이 내용을 드리고 나서 같이 먹을 견과류를 작은 접시에 미리 담아두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맛도 더 좋아지거든요. 씨앗류의 또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게 완충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이 조합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조합 세 번째, 레몬즙 또는 키위. 안토시아닌은 산성 환경에서 안정적이고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빠르게 분해됩니다. 우리 위는 산성이지만 위를 지나 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pH 환경이 바뀝니다. 이때 비타민C처럼 산성을 유지해주는 성분이 함께 있으면 안토시아닌이 더 오래 안정적인 형태로 유지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타민C가 안토시아닌의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레몬즙 몇 방울 또는 키위 한 조각. 단순히 맛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조합입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를 다 챙기기 어려우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플레인 그릭 요거트 냉동 블루베리 조합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도 좋은 출발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뒤에 금지 조합도 나오니까 거기까지 보신 다음에 오늘 냉장고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안토시아닌이 더 잘 흡수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인 그릭 요거트, 견과류 씨앗류, 비타민C 식품과 함께 드시면 그 흡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흔히들 블루베리는 건강에 좋다니까 다른 건강 음식들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끼리도 함께 드시면 서로를 방해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심지어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 흡수를 거의 막아버리는 조합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아까운 이유가 뭐냐면 좋은 것을 드시는데 그 옆에 있는 음식 때문에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드신 것과 같아지는 겁니다. 금지 조합 첫 번째, 우유. 블루베리와 우유를 갈아서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처럼 보이죠? 색도 예쁘고요. 그런데 이게 안토시아닌 흡수 측면에서는 최악의 조합 중 하나입니다. 우유에는 카세인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카세인이 안토시아닌과 결합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한번 결합하면 장 점막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카세인이 안토시아닌을 꽉 껴안고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다물쇠를 채워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피에 우유를 넣으면 폴리페놀 흡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Food Chemistry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도 유제품의 카세인이 폴리페놀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릭 요거트는 왜 괜찮냐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카세인 단백질의 구조가 일부 변형됩니다. 그릭 요거트는 유청까지 걸러지면서 카세인 비율과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 우유와는 다른 반응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무디 만드실 때 우유 대신 물이나 코코넛 워터를 쓰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금지 조합 두 번째. 철분 보충제 또는 철분 강화식품. 빈혈이 있거나 건강검진에서 철분 수치가 낮게 나와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처럼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설명하면 폴리페놀이 철분 이온을 끌어당겨 붙잡아버리는 반응입니다. 마치 자석처럼 달라붙어서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양방향이라는 점입니다.
철분이 안토시아닌의 구조를 분해하는 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와 철분 보충제를 같은 시간대에 드시면 철분도 제대로 흡수 못하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두 가지 손해가 동시에 생깁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철분 보충제는 블루베리를 드신 후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시는 것. 이것만 지켜도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지침에도 철분 보충제와 폴리페놀 식품의 섭취 간격을 두는 것이 철분 흡수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금지 조합 세 번째, 단시리얼 또는 설탕이 많이 든 음식. 아침에 그래놀라나 비타민 강화 시리얼에 블루베리를 얹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꿀을 듬뿍 뿌린 오트밀과 함께 드시기도 하죠. 그런데 당분이 높은 식품과 블루베리를 함께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그 순간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안토시아닌의 역할이 바로 이 활성산소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당분이 만들어낸 산화 스트레스에 안토시아닌이 전부 소모되어 버리면 눈이나 혈관, 뇌를 보호하는 데 써야 할 항산화 능력이 남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를 먹으면서 동시에 블루베리의 효과를 지워버리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자가 체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침에 냉동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유에 갈아서 드시나요? 시리얼이나 그래놀라와 함께 드시나요? 철분 보충제를 비슷한 시간에 드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의미가 있습니다. 먹는 방법뿐 아니라 꺼내서 해동하는 방식에서도 안토시아닌을 파괴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알고 보면 허무할 정도로 간단한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실수 첫 번째, 해동 후 오래 두기. 냉동 블루베리를 꺼내서 해동한 다음 바로 드시지 않고 냉장고에 다시 넣어두거나 실온에 그냥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냉동 과정에서 이미 세포벽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과일은 세포 구조가 온전해서 내부 성분이 보호됩니다. 그런데 냉동으로 세포벽이 한번 파괴된 블루베리는 해동 후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갑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바깥 공기에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보호막이 없으니 안에 있는 성분이 빠르게 손상됩니다. 더 중요한 건 해동 상태에서는 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냉동 상태에서 억제되어 있던 균들이 해동되면서 활성화됩니다. 영양 측면에서도 위생 측면에서도 해동 후 오래 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드시기 직전에 꺼내세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은 냉동 상태 그대로 그릭 요거트에 얹어 드시는 겁니다. 해동 없이 바로 드시는 게 안토시아닌이 가장 온전한 상태입니다. 차갑고 쫄깃한 식감도 나름 좋습니다. 실수 두 번째, 전자레인지 해동. 바쁠 때 전자레인지에 잠깐 돌려서 해동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빠르고 편하니까요. 그런데 안토시아닌은 열에 약한 성분입니다. 50도 이상에서 분해가 빠르게 시작되는데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열이면 짧은 시간 안에 상당량이 파괴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렸는데 이게 잘못된 건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해동이 정말 필요하다면 냉장고에서 천천히 하시거나 아예 냉동 상태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무디에 넣을 때도 해동 없이 그대로 갈아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가 좋다는 건 알고 꾸준히 드십니다. 그런데 혈관 상태나 눈 건강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잘 못 느끼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나요?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피세포에 작용해서 염증 반응을 줄이고 눈의 망막세포에서 로놉신이라는 시각색소의 재생을 돕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놉신이 뭐냐면 빛을 감지하는 시각세포의 색소로 어두운 곳에서 빨리 적응하게 해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재생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런데 이 효과들이 나타나려면 안토시아닌이 충분한 양으로 실제로 흡수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매일 드셔도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방식으로 드셨다면 그 효과는 거의 없었던 셈이 됩니다.
특히 황반변성이나 당뇨 망막병증은 황반변성이라는 건 눈의 중심부를 담당하는 황반이 서서히 손상되는 질환인데 이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스스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중심부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질환들에서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의 역할이 예방적 측면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증상이 없어도 오늘부터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10년 뒤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눈이 조금씩 흐릿해지고 있거나 시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이 바꿀 수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안토시아닌이 더 잘 흡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좋은 조건입니다. 거기에 흡수를 높이는 황금조합 3가지는 이렇습니다. 플레인, 무가당 그릭 요거트, 아마씨 호두 같은 견과류와 씨앗류, 레몬즙이나 키위 같은 비타민C 식품. 이 조합이 안토시아닌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반면 피하셔야 할 조합 3가지는 이렇습니다. 우유와 함께 갈아 드시는 스무디, 같은 시간대에 드시는 철분 보충제, 설탕이 많은 시리얼이나 그래놀라와의 조합. 이것들이 안토시아닌 흡수를 막거나 항산화 효과 자체를 상쇄합니다. 그리고 2가지 치명적인 실수는 이렇습니다. 해동 후 오래 두는 것, 전자레인지로 해동하는 것. 이 2가지가 영양을 가장 빠르게 파괴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신다면 이것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꺼내서 플레인 그릭 요거트에 올리고 아마씨 1티스푼 얹어서 드세요. 레몬즙이 있으면 몇 방울 더 하시고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한 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찾아보면서 가장 오래 생각했던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기는 것들이 방법 하나 때문에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블루베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우유가 나쁜 것도 철분제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특정 조합에서 서로의 효과를 방해한다는 구조는 알고 드시는 것과 모르고 드시는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 불편하거나 반복되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토시아닌과 연결된 눈 건강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황반변성이 왜 50대부터 급격히 증가하는지, 그리고 식단 외에 생활 습관에서 가장 조용히 눈을 망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두시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것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그게 유나의 건강 노트가 함께하고 싶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같이 공부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